안녕하세요. 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6월 인사이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종혁입니다. 이번 인사이트 세미나는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를 뜻하는 아트테크라는 말이 많이 생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트테크입니다. 특히 2030 세대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오늘 아트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아트투게더 이은우 대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술품 거래, 이 아트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아트테크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미술품 투자라는 게 대중들에게는 많이 이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아트테크란 단어는 들어봤어도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트테크란 무엇일까요? 먼저 몇 가지 작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16세기경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살바토르 문디는 일단 우리말로 구세주를 의미를 하고요. 이 작품은 푸른 로브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손은 들고 왼손에는 수정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오른손이 만들고 있는 독특한 손짓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왼손에 들고 있는 수정구는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 지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2005년 경매에서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작품은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등극을 하였는데요. 12년 만에 3만 5천 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참고로 1958년에는 이 작품이 다빈치의 진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단돈 60달러에 판매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률이죠. 다음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작가인 웨민진의 처형이라는 작품입니다. 1995년작인데요. 이 유혈 탄압 사태였던 천안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총살을 앞두고도 포복절도하고 있는 이 인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국 체제를 향한 비웃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95년에 이 작가가 한 컬렉터에게 5,000달러, 우리 돈 약 550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최근 거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처형은 2007년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 우리 돈 약 5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중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2년 만에 1,000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웨민진의 개인전이 열리고 이 작품도 전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 유명한 앤디 워홀의 리즈 넘버 5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3년작으로 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전성기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로 13점의 한정판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2001년 소더비 경매에서 200만 파운드, 약 38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휴그랜트입니다. 요즘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휴그랜트는 당대 최고의 헐리스타였죠. 당시에 이 휴그랜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는데 문득 앤디 워홀의 작품이 이 경매에 나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비서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면 무조건 구매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얼마 후에 술이 깨고 나서 너무 큰 돈을 쓴 것 같아서 엄청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디 워홀의 리즈 넘버 5가 이 200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3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전 낙찰가보다 무려 6배나 상승한 가격인데요. 이 휴그랜트는 이로써 20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후에 미소를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작품 보시면은 가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코인도 거의 우술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 가격도 억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구경할 엄두조차 안 나는 가격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돼야 이 경매장에서 손 한번 까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예술품 거래라는 게 지금까지는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술품 거래가 예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2030 MZ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술품이 아주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단어인 아트테크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가의 예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진 작가의 미술 작품이라든지 고가구 또는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 등 비교적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쉬운 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나이키 조던과 같은 이 한정판 스니커즈라든지 롤렉스 시계처럼 희소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은 일반인이 구매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품은 다른 예술품들에 비해서 소장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이 크고, 또 미술품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술품은 다른 예술품보다 가치 상승폭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품을 통한 투자, 아트테크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시장의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현재 세계 미술시장 현황은 이 전망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이 세계 미술품 거래 총액을 보시면 이 75조 원을 육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거래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별 작품 거래 총액 점유율을 보시면은 미국이 35%, 중국이 31%, 기타 국가들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단 0.4%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생존 작가를 보시면은 제프 쿤스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액이 1,000억 원이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 이유한 작가의 작품은 겨우 20억에 불과합니다. 이 작고 작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잭슨 폴록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액이 2,466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김항기 작가의 경우에는 132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시는 이중섭 작가의 황소라는 작품도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미술 작품들의 가치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다른 나라의 미술 시장처럼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미술 시장이 대중화되지 못한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누면 이 미술 시장은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시장은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
그리고 작가와 컬렉터로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갤러리와 딜러, 그리고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이 갤러리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들은 작가와 함께 작품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 또 이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작가와 작품을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딜러는 이 작품을 좋은 금액에 컬렉터에게 제안을 하고 컬렉터가 제안을 수락하면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거래들은 소수의 갤러리와 딜러 그리고 컬렉터들끼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미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사를 주축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이 위탁자가 경매사에 작품 출품을 의뢰를 하면은 경매사는 이 작가의 인지도 또 작품의 예술적 가치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된 작품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산출을 해서 이 작품을 경매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기만 하면은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작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도 갤러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경매 시스템이 복잡하고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중들을 위한 방식이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미술품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 미술 시장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혼자서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또한 이 미술품 구매에 앞서서 수반되어야 되는 고려 사항들이 미술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매사나 갤러리를 통해서 이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많게는 70%까지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미술품 거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많은 경매사들이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더비즈의 경우에는 온라인 경매 시작 2달 만에 850억 원이 넘는 판매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옥션이나 K옥션 등이 이 한 달에 한 번에서 10번까지 이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리고 있는데요. 이 미술품에 대해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 경매사라든지 아트페어, 갤러리 모두 대중들에게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 플랫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1차, 2차 시장들과 또 온라인 경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비싼 작품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작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미술 시장이 가지고 있던 짙은 폐쇄성 그리고 높은 가격, 높은 수수료를 해결을 하면서 미술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일반인들도 끌어모으면서 이용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미술품 거래 시장도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들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컬렉터층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아트테크 시장도 온라인 미술품 거래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체 투자 관점에서 아트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테크 시장을 둘러싼 경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동자산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부동자산 총액이 1,300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성장,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런 자금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자산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중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기예금 중에 이자율이 1%도 안 되는 이 상품이 전체 금융 상품의 35%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같은 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체 투자처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 투자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음악 저작권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원을 창작한 작곡가나 작사가가 이 저작권을 분할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남기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인기를 끌 수 있는 히트곡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저작권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는 스니커 테크인데요. 인기 있는 유명 브랜드가 출시한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해서 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패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운동화의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시기도 하시고 몸소 느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수에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 아트테크는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이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 한국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기존에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친 이유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아트투게더의 고객을 보더라도 2030 세대가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BTS RM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 거장 이우한 작가의 전시회에 참석해서 방명록을 남긴 일이 화제가 돼서 이로 인해 세계인이 한국 미술 시장에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빅뱅의 지드래곤이나 탑은 이 미술품 컬렉터로 유명한데요. 특히 탑은 자기 자산의 80%를 미술품 구매에 쓴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탑은 이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의 경매에 큐레이터로 참여하면서 많은 젊은 층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아트테크가 연예인들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미술품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트테크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아트테크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테크에 좀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데요. 먼저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품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에 많이 가셔서 작품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구매하셔서 미술사 공부를 꼭 선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 트렌드는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전시회 가서 아무리 작품을 많이 본다고 해도 이 미술품의 가격을 쉽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트테크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미술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트페어 같은 곳에 가셔서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저번에는 어떤 작품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지 이런 트렌드나 미술품 가격을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에 맞는 작가나 작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의 아트테크 투자 철학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품 구매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정도를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유명 작가의 유명 작품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런 걸 안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 분들은 이 지금 보시는 아시아프라든지 아트부산, 이 한국 국제 아트페어 같은 곳에 가시면은 신진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아니면 100만 원 미만 정도의 소액에 해당하는 신진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신진 작가의 작품은 이 미래 가격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게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액의 투자는 삼가시고요. 여러 작가의 작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매한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의 작품만 가치가 올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술품은 시각적 요소 그리고 심리적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꽂힌다고 하죠. 어떤 작품을 보자마자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 것처럼 이건 꼭 사고 말 거야 하면서 미술품을 섣불리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미술품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최소한 작가의 이력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작가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어떤 전시회에 참석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뭐 유명 컬렉터나 갤러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작품을 구매하셔야지 만약에 작가가 작품 활동을 중단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작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진 작가의 작품의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 그대로일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예술품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술품을 소장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 감상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고려한다면 이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즐겁고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인 아트테크 투자는 사실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미술품이란 게 일반적인 재화에 비해서 구매와 판매가 어렵거든요. 이 미술품을 어떤 마트나 뭐 온라인 쇼핑몰을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랑이라든지 아트페어,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구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미술품을 쉽게 구매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자기가 사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을 소유한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싶어도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신진 작가의 작품이 가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검증된 유명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또 미술품은 보존 상태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술품 보관에는 큰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미술품은 온도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이 갤러리나 경매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술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시설을 따로 마련을 해서 미술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가정집에 설치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계점을 이런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아트투게더나 아트앤가이드, 테사 같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들은 작품 선정부터 그리고 구매, 보관, 매각후 수익 분배까지 모두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라도 이 아트테크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대부분의 아트테크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아트테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아트투게더의 서비스와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공동구매 서비스인데요. 저희 소속의 미술품 전문가가 수익성과 그리고 예술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모집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회원들은 이 작품의 소유권을 조각 단위로 원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적당한 매입처가 생길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매각 투표를 진행을 하고 동의율이 과반수가 넘어가면 작품을 매각합니다. 이렇게 매각해서 생긴 또 매각 수익은 소유자들에게 분배를 해드리고 있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공동구매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을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1억 원이 남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모집 몇 시간 만에 완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모집이 완료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고미술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아미로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작 30초 만에 모집이 마감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모집 금액을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아트테크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완료한 작품 중에서 매각된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요. 한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인 마리킴의 신데렐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124일 만에 매각을 해서 161%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박서보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138%, 하태임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11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 달성을 통해서 아트테크를 투자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작품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의 거장 이우한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이 프롬포인트 같은 이 작품의 경우에는 공동구매 가격이 3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완료가 되었었고요. 또 이우한 작가의 다이얼로그 작품의 경우에는 공동구매 가격이 2억 6천만 원이었었는데 209일 만에 매각을 해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술품 구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미술품은 구매를 하고 나면은 매각할 때까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렌탈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 작품을 렌탈을 해주고 이로써 발생하는 렌탈 수익금을 조각 소유주들에게 분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렌탈 이용 업체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조각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각 소유자들은 추가적인 렌탈 수익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렌탈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JP 셰프 다이어리라는 이태리 레스토랑에 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레스토랑과 협의를 통해서 이 작품의 조각 소유자들에게는 방문 시에 무료 음료 혜택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고급 일식집인 청담 스시전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전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조각 소유자들이 방문할 시에는 무료 음료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품은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각거래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품 조각들을 언제든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거래가 성사될 당시 이 현재 작품의 가치 또 작가의 가치가 반영돼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술품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쉽고요. 또 이 작품들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데 보조 지표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전망 있는 작가의 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경매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경매에서는 주사위 작가로 유명한 두민 작가의 작품에 이 경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통 미술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응찰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평균 응찰 경쟁률이 24대 1에 이를 정도로 열기를 띄었었는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2회차 경매는 이 세 작품을 출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응찰 경쟁률이 68대 1에 이를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경매가 마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소유를 하고 싶어도 조각이 아니라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은 희소성도 높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작품들을 소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한정판 상품이나 에디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도 이 소액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컬렉터들에게는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아트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트투게더의 사례를 몇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트테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적용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미술 작품은 혼자서 구매하기가 가격이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향후에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매 당시에 1,6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1,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작품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이 돈을 나눠서 여러 가지 작가들의 작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를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한 투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트테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안전하고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아트테크에 투자하시는 것을 되도록이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테크의 이 미래는 어떨까요? 저희 아트투게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들이 이 아트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자산으로서 미술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술품을 향유하는 문화도 정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미술품 거래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미술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술 시장의 참여자와 새 참여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이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술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트테크는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소액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주식이니 가상화폐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요즘 회사에 가면 뭐 오전 9시부터 9시 반, 오후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뭐 화장실이 만석이라고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밤새 잠도 잘 못 자서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책 그리고 뉴스 심지어 가짜 뉴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년, 200년 된 기업을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이 미술품은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술품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팬데믹이 발생을 하든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좋은 작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500년이 넘는 숱한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위대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심지어 지금 현재 이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오면은 50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 가치는 계속 더 오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1년, 2년, 10년이 아닌 100년이 넘어보는 미술품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작은 투자라도 미래에 여러분도 세계적인 부호들처럼 위대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히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이 뜨겁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은데 대표님 기준에서는 좋은 미술품의 기준과 그리고 네. 좋은 미술품을 고르는 안목을 대표님처럼 좀 기르고 싶다면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미술사 공부를 선행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미술 역사도 공부하고 현재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작품들이 지금 가치가 얼마이고 어떤 작품들이 앞으로 가치가 오를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술품은 아무래도 심미적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미술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고 또 전시에 이게 조금씩 가보는 게 다 전부였는데 제가 이 미술품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게 몇 년 전에 이 클림트 클림트 작품들이 한국에서 전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미술 그 전시회 가서 굉장히 황홀한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미술품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진짜 넋을 잃고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꼭 돈을 벌면 이걸 꼭 사고 말겠다 하는데 이게 다 뭐 1,000억, 2,000억이 넘어가는 작품들이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자기한테 아름다워 보이는 작품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시회 많이 가보세요. 거기서 자기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더 안목을 더 많이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아트테크에 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무래도 업체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업체들이 이제 미술품을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반드시 이 업체가 미술품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해서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수장고 시설을 구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술품을 최적의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만 이 안전한 미술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그 이유한 작가님 그 작품 외에도 또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특히 데미안 허스트는 뭐 논란도 많은 작가인데요. 이 죽음과 삶을 표현하는 작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퍼포먼스도 파격적이고 그 작품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뭐 폭력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술품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와닿았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네. 또 여기 참여하신 소감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강연이 늦게 시작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젊은 분들께서 이 아트테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아트투게더도 그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어보는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조금씩 이 공동구매 플랫폼이나 개인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시더라도 이게 10년 후에는 100배, 1000배 이런 가치 상승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다른 투자 수단도 좋지만 미술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미술품 공부하시면은 이게 가치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게 옆에 그림 걸어두고 계속 보시면은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트투게더에 오시면은 이 전시도 하고 있고 많은 또 아트투게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소개도 많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미술 공부도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트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주신 이윤우 아트투게더 대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6월 네트워킹 세미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 7월에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주제로 할지 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